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5월 10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러한 압박을 하면서 전일 중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6일날 어제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코스피가 0.88% 하락, 코스닥 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협상의 마무리 시점에서 특유의 만만디 전술로 시간을 끌면서 다시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로 5월 10일이라는 마지노선을 주고 협상 타결을 할 거냐 아니면 무역 전쟁 격화를 선택할 거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이러한 압박에 중국이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일 남은 협상 기한 동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작은 뉴스와 움직임에도 주가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남은 3일 동안 상당히 이제 긴장이 팽팽한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협상 타결 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무역 전쟁 격화로 결정이 될 경우에 개인적으로 볼 때나 나라 전체로 볼 때나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최종 조율 후에 좋게 마무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나봐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또 어떠한 변수가 또 판을 흔들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가는 이번 주 내내 눈치 보기 장세가 팽팽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미국, 일본, 중국이 북한의 의도를 신중히 파악을 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북주들도 일상적인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쇼크에 이 북한 미사일 발사는 좀 어느 정도 묻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돼지고기 가격이 17%까지 인상 된다, 이런 소식에 돼지 열병 관련주인 우성사료, 마니크, 하림 등이 1차 상승 후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강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로 비메모리 관련 세력 대장주인 SFA 반도체는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도 1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8%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 3등주인 시그네틱스와 AD칩스는 금일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메모리 관련 주들 1차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지지를 받는 시점에 공략을 하기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지만 지금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에 추격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상당히 워낙에 이 재료가 크다 보니까 강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어떤 재료든 간에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딱 들어갔을 때
조정이 시작된다 그러면 큰 폭의 조정을 또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 테마주들은 조정을 보일 때 만약에 이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잡아서 공략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긴장감 넘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보다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뇌동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본인이 만약에 지금 같은 움직임으로 봤을 때 무역 전쟁 격화로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면 이제 현금화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고 이제 조율이 잘 돼서 마무리가 잘 되면서 끝이 날 거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보유로 대응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스탠스를 잘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금일 시작도 갭으로 상당히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후에 상당히 많이 밀어붙였죠. 저가 1.6%까지 쭉 밀었다가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수를 한번 보면 코스피가 0.88% 정도 내렸죠. 0.88% 내리고 코스닥이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정도 사고 기관이 4,700억 정도 상당히 많이 던졌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60억 정도 팔고 기관이 한 370억 정도 팔았죠. 외국인이 오히려 코스피 쪽을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쪽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180일선 부근에서 밑으로 쭉 밀었다가 양봉으로 마감한 모습 자체는 지금 뭐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망치형이 나왔죠. 이때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갭으로 이렇게 완전히 좀 밀렸지만 악재로 인해서 밀렸지만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려고 하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결렬됐다 뭐 이러한 뉴스 그러한 정보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서 더 이제 크게 밀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특별한 이슈 없이 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점을 잡고 이제 다시 또 반등하는 이 갭을 메우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좀 더 많이 내렸죠.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갭으로 많이 낮게 시작을 한 후에 조금 밀리다가 다시 장중에는 또 이제 많이 땡겼었죠. 0.5%까지 쭉 땡겼다가
다시 이제 좀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오면서 모양 자체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게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뭐 이러한 전체 지수의 흐름은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 가장 크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뉴스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이 정해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가 이제 시진핑이다, 내가 트럼프다, 이렇게 입장을 놓고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쪽으로 좀 기울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제 저점을 잡고 상방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샀죠.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기관이 팔았지만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받아주면서 밑에 꼬리를 좀 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지금 꼬리를 어느 정도 달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습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쁜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이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더 기관에서 쌍바닥을 확실히 만들고 가겠다, 뭐 이러한 의지를 보인다 그러면 뭐 또 이렇게 매물을 뭐 한 200만 주 이상 쏟아내면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 마무리를 하고 방향을 다시 상방으로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기 갭 하락을 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제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금일 많이 팔았죠. 기관이 금일 뭐 4천억 이상 팔면서 웬만한 대형 주들은 상당히 많이 던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를 상당히 많이 맞았죠. 삼성전기는 매를 상당히 일찍 많이 맞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도 이제 좀 잦아들었고 기관이 금일 상당히 많이 내다 던졌지만 지금 갭 하락을 하면서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이제 여기에서 더 크게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할 위치가 좀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기관이 또 많이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계속 이제 이 고가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벌써 이제 7일이 지나가고 있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면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잘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모양이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도 상당히 매를 많이 맞았었죠. 조정을 상당히 많이 보인 후에 금일 외국인이 좀 샀지만 기관은 금일 웬만한 종목들은 다 팔았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갭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지금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33일선 그리고 60일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신라제는 지금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고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죠. 그 시장 분위기 그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흐름의 하단부까지 지금 좀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저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 이제 반등을 해줄 타이밍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HLB도 시장 분위기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2.8% 정도 하락을 하면서 계속 이렇죠. 양봉 나오고 음봉 2개, 양봉 나오고 음봉 한 3개 나오고, 양봉 나오고 또 음봉 2개 나오고 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모양 자체는 저가로 종가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죠. 이제 밑에 121선 정도 한번 또 받치고 올라가겠다 이러한 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무역 협상이 좀 잘 진행된다는 그러한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 바로 되돌릴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강하게 한번 되돌렸지만 결국은 시장 악재 그대로 반영하는 시장 악재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또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외국인 기관이 조금 샀지만 3% 정도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그대로 좀 순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좀 애매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장대 양봉에 지금 몸통 중간 부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좀 밀리면 조금 더 이제 조정이 좀 깊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유틸렉스는 지금 바닥권에서 미리 매를 맞고 바닥권에서 놀고 있죠. 1%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플랫폼 구간을 깨지 않고 계속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오리더스 계속 모양이 좋죠. 50원 정도 빠졌지만 양봉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힘을 좀 모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유한양이 2% 정도 하락 마감했죠. 시장 분위기 그대로 반영했고 기관이 팔면 얘는 떨어지죠.
기관이 4,500주 정도. 연기금은 샀지만 금투에서 상당히 많이 던졌습니다. 외국인도 좀 던지면서 한 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나제약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외국인이 한 1,300주 정도 팔고, 기관은 금투에서 사고 연기금에서도 샀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1.7%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언저리에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미디어는 외인 조금 사고 기관이 팔았지만 연기금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금일도 장중에 3% 이상, 4% 이상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코롱 인드는 지금 코롱 티슈진 인보사 상당히 큰 악재가 떴죠. 2년 전에 미리 세포 성분이 바뀐 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코롱 티슈진이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롱자가 붙은 이런 종목들, 지금 코롱 인드는 상당히 매를 많이 맞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상승을 할 지금 시점이었지만, 이 지금 관세부가 이러한 악재도 영향을 많이 미쳤겠지만, 이 코롱 그룹 사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작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한 그룹 차원의 악재가 지금 붙어 있어서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AP 시스템 금일 2.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안 좋은 거 그대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를 했지만, 지금 그래도 이제 양봉으로 조금 마무리한 부분은 그래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테스도 한 3% 정도 하락 마감했죠. 이제 61선 부근에서 부근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습니다.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좀 밀려 내려왔지만,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주들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모멘텀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61선 정도는 어느 정도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린다고 해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필요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월봉상에서 이제 5월선 터치하는 그런 구간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보이고 나면 상당히 또 강한 흐름으로 다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중공업 금일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저가 5% 정도까지 밀리다가 2.5%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2.5% 정도면 일상적인 대부분의 종목들의 하락폭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부분을 감안하면 선방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100만 주 정도 담았죠. 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던졌습니다. 이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던진 물량이 우리 사주 물량인지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왔다. 그러면서 지금 꼬리를 다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바닥권을 좀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모양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반대로 기관하고 외인 쌍끌이 매도를 했죠. 우리 사주 이슈가 뭐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금일 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 현대중공업 3.6% 정도 빠졌죠. 그러나 지금 금일 좀 상당히 과하게 좀 빠져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뭐 요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선 쪽이 LNG선 발주가 2021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도 이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잘 되고 협상이 잘 됐을 때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닭고기 주들 1차 상승하고 조정을 크게 좀 했죠. 조정을 보인 후에 이제 11선 타고 할인 같은 경우에 11선 타고 이제 단단하게 지금 좀 올라가고 있죠. 이러한 흐름은 약간 실적 기대감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닭고기 소비가 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대장이죠. 쭉 갔다가 조정을 좀 많이 했죠. 1차 조정을 쭉 준 후에 다시 이제 되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성사료도 마찬가지죠. 1차 상승하고 큰 폭의 조정을 한번 보여줬죠. 쭉 보여준 후에 지금 2차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돼지열병 이런 이슈도 지금 뭐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 이제 상승하고 나서 큰 폭의 조정을 주고 다시 2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SFA 반도체 보시면 1차 상승하고 살짝 조정 주고 이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금일 꼬리를 위에 길게 좀 달았습니다. 지금 외인 기관의 이런 수급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는 세력주다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메모리 관련해서 130조 투자 10년에 걸쳐서 뭐 한다 이런 부분 상당히 뭐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그네틱스 지금 강하게 올려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을 보여줬죠. 금일 양봉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돼지 열병 관련주들에서 봤듯이 이제 11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한번 공략하기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AD칩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5일선 깨고 이제 좀 내려오고 있죠. 금일 7%까지 올랐습니다. SFA 반도체 대장이 크게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강하게 보이다가 한번 꺾여 내려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 이렇게 꺾여 내려오면 11선 또는 21선 부근까지 이렇게 밀리고 지지를 11선에서 받든 21선에서 받든 지지를 확실하게 받는 모습이 보여질 때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금일 코롱 티슈진. 자, 코롱 티슈진 뭐 그냥 점 하죠. 점 하고 지금 살짝 반등 줬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자, 코롱 생명과학도 뭐 한 25% 정도 밀려버렸죠. 지금 상당히 뭐 코롱 인보사 관련해서 뭐 티슈진이 뭐 잘못하면 상패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뭐 하한가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는 게 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마무리 시점에서 지금 이제 상당히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좀 벌어지고 있다. 뭐 벼랑 끝 전술까지 써가면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협상이 될 수도 있고 결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한 긴장감 속에서 이번 주 증시가 계속 펼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치에서 너무 크게 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무역 협상 부분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잘 천천히 뜯어보면서 이게 뭐 주가를 흔들기 위한 그런 뉴스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의도로 나온 뉴스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뜯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상당히 좀 긴장감 넘치는 한 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실적이 잘 뒷받침 되고 또 이러한 악재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가진 종목들을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잘 대응을 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